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수도권까지 올라왔던 비구름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승길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군요. 네, 한때 빗줄기가 약해지는가 싶더니 오후가 되면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쏟아진 폭우로 주변 상가 1층과 지하층이 물에 들여차면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물을 퍼내는 모습 뒤에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고 서해로부터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부안과 김제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와 있는 군산 산단 인근에는 오늘 아침 1시간 동안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심수 피해가 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비구름대가 남하해 부안 위도에 시간당 35mm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과 김제, 부안, 익산, 전주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으며 정읍과 완주 등 6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군산 산단이 235mm로 가장 많고 익산 함라 165.5, 전주 65.4mm 등입니다. 전북 북부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100mm, 많은 곳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부안과 익산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저지대 침수나 붕괴 등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오전 한때 결항됐고 군산과 말도를 오가는 바닷길도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마전교와 효자다리 아랫길, 김제 원평둔치 주차장과 국립공원 탐방로 333개소 중 58개 노선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북 지역에선 주택가 상가 침수 피해가 3건, 도로 침수 31건 등 모두 44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나운동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이 서해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가 충청권을 지나면서 오늘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지금은 비줄기가 조금 가늘어졌습니까? 네, 저는 대전 도심을 지나는 이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서해에서 들어온 비구름대가 충남 내륙을 지나면서 이곳에는 많은 비가 꾸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갑천은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물의 흐름도 상당히 빠른 상태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그리고 천안, 공주, 논산, 부여, 청양, 보령, 서천,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린 비는 부여가 244mm로 가장 많고 대전 237, 보령 224, 세종 197mm 등입니다. 특히 충남 보령에서는 오전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서산에도 새벽 한때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 고속도로 웅천터널 인근에서 빗길에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8시쯤에는 충남 공주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주택 1층이 침수되면서 2명이 구조됐습니다. 한꺼번에 집중된 비로 집안도 약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세종과 보령의 산사태 경보를, 천안, 아산, 서산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 새벽까지 충남 남부에는 30에서 100mm, 북부에는 10에서 6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침수나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충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저녁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1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청주 무심천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지금 충북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청주 무심천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위도 계속 높아지면서 이곳 하상주차장과 도로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범람 위험으로 어젯밤 10시 50분을 기해 괴산 목도교에는 호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청주에는 시간당 53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청주가 263mm로 가장 많고 이어 괴산 청천 239mm, 제천 송계 232mm 등입니다. 현재 청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괴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 이번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젯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와 주변 상가가 물에 잠겨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고 청주 용암동과 개신동 등 일부 저지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위 폐임, 이른바 포트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차량 1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충북에는 내일 오전까지, 남부 지역에는 30에서 100mm, 중북부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렇게 충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충주댐이 나흘째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과 하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충주댐 하류인 목계교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진영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충북 충주도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과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물살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목계교 수위는 5.02m로 홍수주의 단계 직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남한강 상류에 있는 충주댐이 나흘째 방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주댐은 초당 2,0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지만 흘러드는 물의 양이 내보내는 양보다 많아 수위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댐 수위는 137.1m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1m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67%대지만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방류량을 초당 5,000톤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는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제천 대군이 328.5mm로 가장 많고 제천 송계 260, 단양 영춘 253, 충주 251, 제천 238.3, 음성 218.5mm 등입니다. 제천과 단양에서 배수로가 넘치거나 토사가 유출돼 지자체가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충북 북부 지역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음성 금왕에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아직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산비탈 인근에서는 나무가 기울거나 작은 돌이 굴러내려오는지 산사태 위험 징후를 관찰해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주 목계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이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한강 홍수 조절을 위해서 소양강댐 방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단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수문 5개를 모두 열고 초당 600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는 19일 오후 4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소양강댐 관리단은 이번 강우 예보에 따라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다음 주에도 강우 소식이 있어 방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현재 남부지방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전북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곳곳의 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재 기자, 지금 비구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까? 네, 재난감시 CCTV로 실시간 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후 1시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전북 전주 지역입니다. 지금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터널을 지날 때는 특히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래로 전주천이 흐르는 미산교입니다. 전 시간에 전해드릴 때보다 수위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요. 유속도 더 빨라진 모습입니다. 이 하천 주변이나 산책로는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가장 강한 비가 내렸던 전북 군산 지역입니다. 이 9시 전후로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지만 이 도로에는 여전히 비가 잔뜩 고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개도 매우 짙게 껴 있습니다. 이 시야가 흐려서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어젯밤에 많은 비가 내린 충북 청주의 무심천 모습입니다. 이 오전에 비가 주춤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는데요. 여전히 산책로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 오후 들어서 빗줄기가 다소 굵어지고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영역,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서해상에서 유입돼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이 강한 비구름대는 충남과 전북 지역에 매우 강한 비를 뿌리면서 지금은 서서히 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강한 강수대가 지금 걸쳐 있는 지역은 이 전북 전주와 정읍 그리고 부안 등입니다. 오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전북 부안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나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기상 상황 잘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될까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후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비구름이 넓게 퍼지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전북 등 남부지방에는 이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정체전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내일까지 전라권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북부와 경북권 남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 경북권 남부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경남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때 걱정되는 게 바로 산사태입니다. 11시 30분을 기준으로 모두 41개 지역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강원도 행성과 경기도 강명, 군포, 부천, 양평, 그리고 서울 관악구와 세종, 충북, 청주, 충남 보령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오전 한때 시간당 100mm가량의 비가 내린 전북 군산에도 현재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산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요. 이 자갈이 떨어져 내리거나 나무가 기울기도 합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되고 이 대피할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서울과 수도권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주요 댐이 계속 물을 내보내면서 한강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이 때문에 서울시내 도로 곳곳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 앞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다혜 기자, 예, 지금 한강 수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잠수교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잠수교 수위는 새벽 사이 떨어졌다가 오전 6시쯤부터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8.2m로 차량 통제 기준보다 2m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한강 수위는 팔당댐의 영향을 받는데요. 한강 상류에 비가 많이 와서 팔당댐 방류량도 늘어 지금은 초당 12,000톤 정도입니다. 새벽 한때 초당 7,000톤까지 줄기도 했는데 지금은 팔당댐 방류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한강 수위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내 도로 상황은 어떤지요? 네, 교통 통제와 해제가 반복되고 있고 일부 구간의 경우 차량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잠수교 역시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주요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시점 통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어젯밤부터 통행이 재개돼 지금도 전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도 전 구간 통행 가능합니다.
다만 한강 수위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주로 한강과 인접한 시내도로 등 10여 곳 통제 중입니다. 당산, 망원, 신사 나들목 등은 양방향 차량 진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도로 침수로 양재철로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 양방향과 노들로에서 여의상류 IC 연결로 등도 차량 통제 중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이 나흘간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대피한 사람은 5,300명이 넘은 가운데 이재민은 1,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비 피해 상황을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시작된 이번 폭우로 인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1명, 실종자는 8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단순 구조자 2명이 제외되면서 모두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6명, 경기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는 서울에서 3명, 경기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2명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16명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성 1명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강원도 춘천 공지천에서 7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 원주에선 노부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소방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5,3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이재민은 630세대 1,200명으로 늘었는데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 선로 침수는 11건, 철도 피해는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는 3,755채로 그중 서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옹벽 붕괴 9건, 토사 유출 40건, 산사태 25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청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님, 오전에 전북 군산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비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쪽에 다니고 있는 비구름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그 군산 쪽에 강한 비를 쏟아냈던 비구름대는 현재 우리나라 그 경상도 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 서쪽에서 들어오는 이 남북으로 압축이 돼서 굉장하게 발달을 하고 있는 비구름대들이 서쪽 해상에서 발달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전라권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의 강도를 보시면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다소 강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한 저기압이 한번 관여를 하게 되면서 남북으로 폭이 넓어졌던 이 비구름대는 점차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이 서해상에서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2차적으로 만들어진 정체전선들이 이 우리나라 서해상을 경유해서 전라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구름대들이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주로 우리나라의 전라권을 중심으로 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새벽 사이에 이제 전라권에 또 한 차례 고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원인이 뭡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에 보시면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는 저기압 소용돌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검은색 영역에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빠르게 우리나라 서해상 쪽으로 내려앉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 남쪽에서 돌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매우 강한 비구름대들이 급속하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와 같이 정체전선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시청자들께서도 여러 제보 영상 또 사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사회부 이화진 기자와 함께 그 사진과 제보 영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화진 기자, 지금도 제보 영상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해서 영상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전라북도 군산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군산 지역 위주로 처음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단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살펴보면서 현재 상황과 대처 요령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군산시 밀용동에 위치한 군산대학교입니다. 이 군산대학교 앞에 사거리에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이제 차들이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타이어가 넘는 그 수위로 많이 비가 왔고요. 그래서 자동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서 경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당시에는 소방과 경찰 통제가 계속 이루어진 상태였고요. 이것은 다른 시청자께서 보내왔던 마찬가지로 군산대학교 앞 사거리 모습인데 네. 아까보다는 좀 더 지근거리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보시면 차량이 갈 수가 없어서 멈춰 있거나 우회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은 삼북동입니다. 군산시 삼북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차서 사람이 길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위치에서 찍은 영상인데 높은 지대가 아닌 낮은 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이 정말 많이 고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분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다행히 현재로서는 그래도 많이 물이 배수가 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곳은 군산시 소룡동입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지금 막혀있는 하수구를 직접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러자 지금 저렇게 물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현재는 또 많이 배수가 된 상황이지만 저 때도 화물차가 많이 잠길 정도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입니다. 익산시도 군산시만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곳 약촌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갓길에 보면 하수구가 역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이제 한쪽으로는 물이 많이 고여서 이쪽을 피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위로 올라가 보면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전쯤 들어온 영상인데 이것은 보령시에 있는 대천천입니다. 보시기에는 하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상 주차장인데요. 이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서 주차된 차량들이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청자께서 또 보내오신 대천천 그 하상 주차장의 다른 각도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이곳은 나무마저도 많이 잠겨서 차량 모습도 아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조금 이른 시간에 들어왔던 영상입니다. 경기 남부권에서 새벽 6시 반쯤에 들어온 제보 영상인데요. 이곳은 빌라촌인데 뒤에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에 있는 계곡물을 빼는 우수관이 파열이 되면서 이렇게 아파트촌과 빌라 사이로 이렇게 많은 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것을 보내주신 제보자께서 또 다시 보내주신 주차장과 제방뚝 모습인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 물이 나가지도 못하고 차가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영상인데요. 이것도 경기 남부권 용인시 그리고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로에서 차량이 아예 멈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지역에서도 밤사이 또 피해가 많았군요.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혹은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평소에 메시지를 보내듯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 앱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위치한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또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화진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과 또 대비 요령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전에 그 전북 지역에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가 막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도 전라북도 중심 가운데와 충청북도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걸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주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까지 일부. 전남 일부, 그다음에 충청북도 일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집중호우 하면은 뭐 시간당 30mm 네.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시간당 100mm 정도라면 이게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비를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 서울에서는 140mm 1시간에 어제 오늘 새벽 전라북도에 100mm 비가 내렸는데요. 네. 시간당 50mm 비가 내릴 때 차 그 윈도우 브러시를 작동해도 시야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강한 그런 비구름이니까 시간당 100mm면 엄청난 비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지난 8일에 이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한 비가 계속 내리는지요? 네, 남쪽의 열대기단과 북쪽의 건조한 대륙기단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요. 지금은 이제 어제 충청도로 내려왔고 오늘은 전라북도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아무리 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변화를 겪고 있는데 어찌됐건 내일까지는 그 호남, 충청 이쪽에 그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건 이제 서로 강하게 대치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비구름대가 강하게 몰려오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비를 뿌리게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뭐 내일 오전이면 다 끝나게 되는지 뭐 전망을 좀 짧게 해주세요. 네, 그 이 정체 전선이 완전히 끝나려면 다음 주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시작할 때 그 8일과 9일 사이 정도 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네. 내일 오전까지는 이 남부지방에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일시 그 소원 상태에 들겠지만 또다시 만들어진 정체 전선이 내려오면서 15일과 16일은 또 수도권 많은 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뒤에 또 19일, 20일 또다시 한 번 더 있으니까 어찌됐건 여름 장마처럼 그 한 달간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네. 이번 2차 장마 기간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려서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네, 당장 오늘 밤이 또 고비일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전라도 네. 지방, 경상북도 지방에 또 비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김승배 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엔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전북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후로는 비구름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밤 수도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호남 지역에는 최대 120, 충청과 경북 지역에 10에서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해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